정말 미쳤어요? 왜 아빠 신장을 떼주신다고 한 거예요? 전 싫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시부모님한테는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시라고요. 혜수야, 그러지 마. 어차피 두 개 있는 거 하나 요긴하게 쓰면 좋지 뭘 그래. 아빤 괜찮다. 너 예뻐하는 시아버지가 오래 사셔야지 않겠니? 그래야 네가 또 그 집안에서 어깨를 좀 펴고 다닐 거 아니냐.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 시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고 말이야. 아빠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몰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행동에 난리가 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물론 남동생까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죠. 남동생은 누나 시댁 너무한 거 아니냐며 즉에 눈을 흘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결정으로 시댁은 희망의 빛이 드리웠고 친정은 생지옥이 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당신이 옳다고 결정한 일은 좀처럼 번복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셨죠. 끝끝내 아버지는 신장 접합검사를 받았고 매우 건강한 신장을 시아버지께 이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검사 결과가 알려지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웃음꽃이 피었고 저와 친정엄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네 시아버지랑 의논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어떻게 맨입으로 받을 수 있겠어. 바깥 사돈께 입은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려야겠는데 혹시 1억 정도면 어떻겠니?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실까? 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신장을 주는 대가로 1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신다고 해도 물리고 싶지만 이거라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았죠. 그건 저희 아버지가 진짜 슬슬 때 오르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걸로 해요.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전적으로 바깥사돈 결정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려 말았지? 그리고 수술을 하시려면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때 쓰시라고 3천을 먼저 해드릴 생각이다. 이건 네가 좀 전해드려라. 그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를 것 같단 불안감이 듭니다. 시댁에선 저희 아버지가 신장을 내주신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았고 친정아버지 또한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들어놓은 친정엄마도 수유추정까지 부려가며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남동생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만약 아버지의 신장을 시아버지께 내어준다면 금전적인 부분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도 1억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친정아버지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이식 수술 날짜는 잡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내준 3천만 원을 친정엄마한테 전해줬죠. 친정엄마가 돈 봉투를 꽉 쥔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아픔에 저까지 오해를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제 결정이 됐으니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아버지와 시아버님 모두 건강하기를 희망할 수밖에요. 이것이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수술방을 나온 의사 선생님에게 이식도 완벽하게 잘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와 공여자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안도를 했어요. 나란히 회복실로 들어가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두 분은 둘도 없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기까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은 시아버님은 빠르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매일 관리해야 하는 체중과 혈당, 혈압도 정상이었고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독한 면역 억제제도 몸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중시당에 나가서 일을 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죠. 반면 신장을 내준 친정아버지는 시아버님에 비해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과거에는 동네 윗산 정도는 가뿐하게 오르셨는데 수술 뒤에는 걷는 곳조차 숨을 가쁘게 내쉬었죠. 누리끼리한 얼굴색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덩달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시아버지 덕분에 늘 잔치집 분위기였죠. 몸에 좋다는 음식이 항상 상에 오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깨르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남편도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다시 아버님에게 일을 배웠어요. 한이하게 달라진 두 집안의 분위기가 적응이 되질 않더군요. 신장을 내준 친정집은 매일이 우울한데 신장을 받은 시댁은 매일이 천국이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속 문턱까지 갔던 시아버지가 극적으로 돌아온 셈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제겐 시댁 식구들의 웃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친정아버지한테 1억을 주겠다는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말이 없더라고요. 수술 전 미리 3천만 원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7천을 주셔야 하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시부모님께 꺼낸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보, 아버님이 돈 주신다는 얘기 없으셔? 나머지 7천 주셔야 하는데 영 말씀이 없네. 아휴, 주겠지. 그거 떼먹을까봐 걱정이야? 아버지 회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어른이 알아서 해주실까봐. 그렇지? 난 그냥 궁금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점점 화가 쌓입니다. 화장실 갈 때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후 친정아버지에게 무심한 남편이 막 미워지더라고요. 말은 아버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신장을 내준 장인어른한테 좋은 영양제 하나조차 사드릴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확 들이받기로 결심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 두 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그러냐? 어서 말해봐라.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돈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거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요. 뭐, 돈? 그거.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순간 시부모님의 인상이 굳습니다. 이내 시어머니가 냉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너는 그깟 돈 안 줄까봐 밥상머리에서 시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거야 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 수가 있나? 가족끼리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너 어쩜 사람이 정이 없니? 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전 그저 어머님이 약속한 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 회복하는데 큰 희생을 한 건 저희 친정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안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더 서운하다고요. 아니, 오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야단이야. 알았다. 더러워서 그 돈 해주마. 그깟 또 7천 가지고 지 시범으로 잡아먹으려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이겨먹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돈 얘기 한 번 했다고 온갖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전 정말 억울했어요. 마치 시댁 식구들한테 사기를 당한 기분이랄까요? 그깟 돈 7천이요? 그게 말입니까 반기입니까? 신장을 떼어준다는 친정아버지한테 돈 따위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잊어서 저런 날선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을 넘어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행동은 더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시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온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제게 행패까지 부리더군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고기를 빳빳이 들고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제가 재수가 없다는 등 갖은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시는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제가 말려봤지만 남편은 그런 절 뿌리치면서 친정아버지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저 오서방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 신청받고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사이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인어른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떼줬다고 너무 생색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 드렸잖아요. 그럼 서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 은혜로 생각하러 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막말을 쏟아내고는 코를 골며 잠을 자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남자와 살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군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식구, 자기 일만 가득합니다. 그런 남편과 평생을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소송을 걸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나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배짱을 튕기더군요.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애정이 사라진 남편과의 불안한 결혼 생활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7년이나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된 친정아버지가 이식수술 3년 만에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꼭 신장을 공유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식수술 후부터 쇠약해졌으니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남자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은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아낸 건 아니지만 남편의 행동이나 기색으로 느껴지는 여자만의 촉이랄까요? 암튼 제 인생은 너덜해질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태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식당 주방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님과 똑같이 신장이 급격하게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했고 이마저도 임신 방편일 뿐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에게 신장을 내놓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제외해야 했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두 서방님들은 유전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큰형한테 신장을 떼주냐며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안달이 난 시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친인척과 지인들의 냉담한 거절만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부탁할 데가 없자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예, 그래도 네 남편 살려야 하지 않겠니? 너희 둘 사이가 소원하다는 건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부부예언을 맺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잖아. 일단 네 남편 살려놓고 보자. 그래 내가 광태이 녀석 아주 단단히 혼을 내마.
그러니까 혜수야, 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살려주자. 어? 참 기막힌 상황이었죠. 친정아버지도 모자라 이제 저한테까지 신장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시댁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 깔았을까요? 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버님한테 신장 떼어줬을 때 1억 주신다고 해놓고 3천만 주시고 입 닦으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니, 그건 입을 닦은 게 아니라 그때 형편이 좀 어려웠잖니.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언젠가는 사부인한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래요? 틀림없으세요?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광태가 쓰러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지. 내가 내 은행문 열자마자 네 계좌로 당장 보내주마. 아, 그러셨구나.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전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셔서 모른 척 하시려나 했죠. 그럴 리가 있나?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박하사돈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 그리지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네, 감사해요 어머니. 광태씨 수술 문제는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휴, 고맙다 아가. 정말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이튿날 시어머니는 제 계좌에다가 곧바로 7천을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병원에 입원을 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일단 내가 이식 가능한지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고백할 거 없어? 어? 고백? 무슨 고백? 정말 없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말 한마디에 당신 목숨이 걸렸다는 거 잊지 말고. 제 엄포에 남편 눈동자가 무척 흔들리더라군요. 전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넘겨짚은 거였는데 다급해진 남편이 술술 풀어놓더라고요. 아, 그거 식당 여직원 말하는 거지? 전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핸드폰을 살짝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꼬리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당신이랑 사이도 좋지 않았고 여자가 적당하고 유혹을 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베이겠어. 그런데 진짜 마음까지 준 사이는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조광 진짜 옆에 두고 큰 실수를 했어. 혜수야, 나 몸 아프고 나서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내가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식당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운 거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남편의 저에게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정심을 유지했죠. 그리고 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어. 변호사랑 상담도 다 마친 상태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돼버려서 참 마음이 그렇네. 그래,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업보야, 업보. 혜수야, 네가 날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들 다 나 몰라라는데 그래도 너밖에 없다. 그럼 접박 변사는 언제쯤 받는 거야? 이번 주 내로 받아야 되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당신한테 내 콤파 못 해주는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검사해보기로 마음 먹었다며. 그랬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신 우리 아빠 시아버지한테 신장 떼주자마자 건강 악화된 거 알지? 내가 당신한테 신장 떼줬다가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 아무리 당신이 남편이지만 내 목숨까지 걸 수는 없잖아. 그것도 바람 피고 있는 남편한테? 야, 그거 장인어른이 명이 다 해서 그런 거지. 뭐? 명?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지금 너 그 꼬락서리로 누워있는 것도 다 네 명이 다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이러지 마, 제발. 나 진짜 아프다니까. 나 꼭 살아서 아버지 주식장 이어받아야 하잖아. 어?
그건 네 사정이고. 암튼 나 간다. 곧 이혼 소장 날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한테 시원하게 쏘아붙인 후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에게 이식동의서 말고 이혼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말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자백을 한 녹음본이 있어서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잘 됐어요. 남편이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인정받았고 거액의 위자료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리가 됐죠.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결국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남편은 평생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중식당에서 일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년 전 친정아버지한테 신장을 이식받은 시아버님도 이식받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결국 중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 건강 때문에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게 이혼을 하고 1년 후까지 들은 근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그쪽이랑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전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제 삶을 되찾은 게 100번 잘한 일 같아요. 지금은 친정엄마랑 함께 살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시댁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을 왜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았는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저도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가끔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끝입니다. 제가 아픈 남편에게 신장을 떼주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 맞죠?